구독, 좋아요. 매주 수요일 오후 4시, 매주 금요일 오후 3시 이렇게 일주일에 2번 찾아뵙고 있는데요. 저희가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항상 비슷한 게스트 분들 약간 모시다가 청년분들 위주로 모셔보자 라고 하면서 저희가 청년 대변인님들, 청년 부대변인님들 모시기 시작을 했는데, 최근에 좀 나와주시다가 여러 가지 선거 캠프 참여로 조금 방송 활동을 뜸하셨던 우리 이재능 부대변인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오랜만에 다시 모셔봤거든요. 안녕하세요. 아, 반갑습니다. 네, 너무 오랜만에 나오셔가지고. 그러니까요. 아주 기분 좋게 나왔습니다. 예, 기분 좋게 나왔어요. 머리도 약간 이렇게 위로 올린 네. 것처럼. 맨날 2등만 하다가 이번에 1등을 해가지고 1등으로. 네. 네. 또 한 대표에게 이겼다는 게 너무 감격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아실지 아니면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 그 대변인님께서 원래 쭉 나와 주시다가 안 나오셨던 이유가 사실은 장동혁 캠프에서 유일한 대변인으로 활동을 하셨기 때문에 네네. 저희가 잠깐 방송을 쉬었었는데 사실은 조금 이 다른 얘기긴 하지만 궁금하더라고요. 뭐가요? 이 장동혁 당시 후보가 네. 대표가 될 거라고 그 당시 생각하는 분들이 별로 없었는데 맞아요. 어떻게 그런 탁월한 선택을 하게 됐는지 궁금하더라고요. 일단은 먼저 요청을 주셨고요. 네. 그리고 제가 그때 고민을 많이 했던 게 사실은 대선 직후에 치러지는 당대표 선거에서는 우리나라 헌정 역사상 한 번도 네. 대선 후보가 진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여기 당직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나도 김문수 캠프를 가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잠깐 했었는데 그렇게 되면 진짜 국민의힘이 남아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을 솔직히 했었어요. 네. 그래서 기왕이면 여기서 한번 뛰어보자. 어차피 지난 전당대회 때 원희룡 장관 캠프에서 져본 경험이 있으니까 이번에는 상처는 좀 덜 받을 것 같다. 차라리 열심히 좀 싸워봐야겠다. 이런 마인드로 좀 싸웠던 것 같습니다. 만약에 저였다면 네. 한 번 내가 캠프에서 졌다라고 하면은 더 확실한 그 확률이 높은 후보 쪽으로 당연히 기울었을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반대의 선택을 하셨군요. 저는 김문수 후보님 너무너무 존경하고 네. 너무너무 청렴하고 능력적이신 인물이지만 지금 필요한 인물은 오히려 장동혁이 더 가까울 것 같다는 생각을 했던 것이, 김문수 후보님이 만약에 됐다고 하면 네. 저는 조금 더 어려운 싸움을 하지 않았을까. 물론 잘 싸우셨겠지만 네. 아주 조금 더 어려운 싸움을 하지 않았을까 싶어서 올인을 한 거죠. 그래서 정말 저도 최근에 이제 어제 있었던 장동혁 후보가 이제 연설을 했었던 규탄 대회에 저도 직접 네네. 촬영을 하러 갔었는데 진짜요? 메시지가 굉장히 선명하고 그럼요. 강하다 이런 생각을 했고 아, 이번 최고위원 라인업 그리고 당대표가 상당히 민주당이 견제하는 게 느껴진다. 네네. 특히 진보 언론 그 좌파 쪽 언론에서도 굉장히 날선 반응을 보이는 걸로 봐서는 당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네. 잘 싸우고 있는 거구나라는 생각을 하기는 했어요. 너무 좋았죠. 그 제가 당대표 선거 치르면서 느꼈던 것이 네. 비단 당대표가 아니라 정말 이 사람이 말한 것처럼 우리 국민의힘의 미래가 되려고 하는구나라는 걸 느꼈던 것이, 대전에서 프리스타일로 또 연설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근데 그때 전날에 저희가 되게 늦게 들어갔었어요. 그 강적들 촬영을 하고 새벽 1~2시에 들어갔다가 새벽에 또 부산을 내려갔다 대전을 네. 가는 스케줄이었는데 연설문 준비를 못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그렇죠. 어느 정도 저랑 이제 티키타카로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보통 대변인들이랑 정리를 하시는데 네. 그날은 되게 늦게 정리가 끝났어요. 근데 현장에 가서 갑자기 이렇게 서류를 보시다가, 보통 다 후보님들 보시거든요, 현장에서 연설문. 그렇죠. 갑자기 딱 이렇게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다 외웠나? 네, 천재다. 네. 근데 그게 아니라 나중에 무대에 올라가서 갑자기 다른 말씀을 하시는 걸 보고 이게 저 김근식 후보 때문에, 그리고 앞에 조경태 후보 때문에 내가 이 말을 해서 당대표를 그만두는 한이 있어도 이 얘기를 하고 내려가겠다라는 생각으로 올라갔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그 깡을 보고 와, 이 사람은 진짜 미래 세대가 될 만한 사람이구나. 제왕적 자질이 있다. 이런 생각을 좀 했던 기억이 그러니까요. 있습니다. 해야 할 말, 하지 말아야 될 말 이런 것들을 이제 신경을 쓰면서 하다 보면은 네. 확실히 이렇게 내려볼 수밖에 없고 또 맞아요. 여러 가지 생각이 많아지면서 발언의 수위도 굉장히 낮아질 수밖에 없는데 그런 걸 신경 쓰지 않고 막 정면 맞아요. 돌파하는 그런 모습? 자꾸 네. 자랑하고 싶어. 아, 그때 어쨌든 네. 기자방에 저희가 다 미리 뿌리잖아요. 네, 한 네.
연설을 하기 한 10분 전부터 미리 뿌립니다. 그래 네. 기자들이 또 타이핑을 하고 골랐으니까. 어. 근데 실제로 썼던 연설문이랑 달랐기도 하고 제가 그 당시에 스크린샷이랑 그 사진들도 다 찍어놨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프리스타일은 거짓말이 아니다라는 거 나중에 검증하고 싶었는데 그럴 필요가 없는 게 그 뒤로부터 그냥 다 프리스타일로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와. 야 이거 보통 분초 체크하는 것도 힘들어 하시는데 보통 그 후보님들이 네. 이분은 그냥 올라가서 할 수 있는 깡이 되시는구나. 그만큼 능력이 있구나. 이런 생각이 진짜 잘 들었죠. 싸운다라는 거 저희가 뒤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 보도록 하고요. 네. 이번에 진짜 국내 사건 그리고 국외 사건까지 같이 한번 우리 제네 대변인님이랑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지금 뒤에 사진 보이시죠, 여러분? 탈당 기자회견을 하며 눈물을 흘리는 강미정 대변인. 아, 이때 제가 또 다른 거 찍으러 가느라 이거는 못 봤는데 뭐 기자회견 하는 거 영상으로 지켜보니까 상당히 울분에 찬 모습으로 이야기를 하던데 내용이 상당히 충격적입니다. 동지인 줄 알았던 조국혁신당 그 당에 함께 있었던 일원들이 성희롱과 성추행을 하고 또 오늘 기사를 보니까 노래방에서 성추행을 했다라고 네. 이야기를 하고요. 또 알고도 침묵했다라고 하는데 이때 이제 조국 전 법무장관이 관련해서 입장을 내기는 했어요. 입장을 내는 거를 뭐 여러 가지 부분들 지금 제가 가져오기는 했지만은 이 내용을 쭉 읽어보면은 뭐 앞으로 여러 가지 후회를 한다, 깊은 위로를 전한다, 또 뒤에서 최선을 다해야 한다라고는 하지만은 사과하는 발언, 죄송하다, 미안하다라는 발언이 없어서 또 논란이 됐더라고요. 이런 관련된 내용도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이 전말을 좀 봤는데요. 이게 네. 되게 유명한 좌파 언론사에 굉장히 고위직에 있던 간부 출신이 네. 이 조국 혁신당에서 이런 짓을 벌렸던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은 제명이 된 상태인데 네. 이게 조국 그 대표가 비리로 유죄를 확정받은 날 노래방에 가서 성추행을 했다는 것이고 네. 저는 그 당대표가 유죄 확정되는 날 노래방 가는 것도 사실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네. 하는데 거기서 성추행을 저질렀다는 거. 당대표를 아끼는 건가 그게? 야, 그게 네. 정말 지금도 이해가 안 되는 네, 부분이고 그렇죠. 네. 그 이후로도 뭐 다수의 성희롱적 발언들을 이제 했다고 좀 전해 들었어요. 예를 네. 들면 뭐 방광염이 있어서 조금 아프다라고 했더니 그게 뭐 주기적으로 뭐 이런 관계를 안 해서 그렇다. 예를 들면 이런 발언을 한다든지 네, 그러니까 네. 굉장히 추악한 범죄 그 성희롱들을 많이 저질렀던 인물로 제가 들었는데 미쳤네요. 그럼 미쳤죠. 네, 네, 그래서 네. 근데 이게 그분이 다른 사람들이 다 예상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혹시 그분 아니야? 혹시 그분 아니야? 다들 그러는 게 그분이 원래 평소에 이런 성희롱이나 성추행에 대한 어떤 그런 의식이 좀 성감수성, 뭐 성인지 감수성 그게 좀 부족한 인물이지 않았나. 네, 네. 저는 특히 이번 사건은 이제 개인 차원의 그런 범죄라기보다는 이 조국 혁신당이라는 폐쇄적인 공간 안에서 벌어진 네. 권력형 성범죄다. 아. 그리고 조직적인 은폐 사건이다. 사실 이렇게 좀 보고 싶거든요. 네, 네. 이 피해자들이 피해를 당하고 나서 당에 이제 윤리위원회에 제소를 하니까 네. 피의자 범인과 가장 친한 사람들을 윤리위원회에 또 임명을 했고 그분들이 그러니까 당연히 피해자들한테 야 너 이렇게 일 키울 거야? 너 왜 죽고 뭐 이런 걸로 죽고 그러려고 해? 이런 식으로 또 압박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이 피해자들이 이 대변인을 포함해서 조국 대표에게 옥중서신을 계속 보낸 겁니다. 이런 일이 있다. 그랬더니 조국 이번에 기자회견을 한 게 조국 대표가 나와서 기자회견을 한 거지 않습니까? 조국 네. 대표가 나왔을 때 꽃다발 들고 사건이 잘 해결돼서 원만히 해결돼서 너무 다행이다 이런 식으로 발언을 했거든요. 네. 그걸 보고 이 피해자들이 얼마나 정말 허탈하고 씁쓸했을지. 네. 그러니까 이렇게 용기를 내서 기자회견에 나와준 건 사실 너무 감사하지만 네. 저는 전반적으로 이 개인의 그 비리보다는 조국 혁신당의 그 뿌리 깊은 이 암투와 뿌리 깊은 이 권력형 성범죄를 용납하는 그런 분위기가 이 범죄 사건에 기인했던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조국 혁신당이 사실은 뭐 많이 이름이 알려져 있고 조국 대표가 이미 네. 이름이 알려져 있기는 하지만 네네. 당 자체로 보면 상당히 작은 뭐 정당이라고 그렇죠. 할 수가 있는데 그런 작은 정당에서 일어나는 일을 네. 뭐 당 대표가 네네. 단속을 하지 못한 거는 뭐 그렇다 친다고 하더라도 네. 개개인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정말로 책임을 통감하는 듯한 그런 이야기를 하기는커녕 그런 식으로만 그럼요.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는 조금 울분에 찬 분들이 많은 것 같기는 맞아요. 해요. 그러니까 이 조국뿐 아니라 사실 네. 민주당도 똑같아요. 이 민주당 좌파 소위 저희가 말하는 어떤 그
똥86 세대 있지 않습니까? 운동권 세대로 저희가 치부하는 네네. 김민석, 뭐 조국, 뭐 정청래 옛날에 화염병 던지고 이런 운동권 세대 때는 이 애초에 성에 대한 개념을 좀 잘못 배웠어요. 성이란 건 굉장히 아름다운 거지 않습니까? 네. 사랑을 해야 되는 것이고 네. 그런데 이들은 그때 운동권 때부터 뭐 이 세 명이 직접 그랬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만 네네. 그 당시에는 뭐 과방에 여자 후배들을 불러놓고 뭐 돌려가면서 사실 윤간을 하는 사태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미 너무너무 유명해요. 아. 그리고 그 이후로도 뭐 예를 들면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이런 추악한 민낯을 보여준 사태들이 네. 앞에서는 뭐 나는 페미니스트다라고 선언하고 네. 뒤에서는 마찬가지로 여비서를 성추행했던 박원순 아. 시장도 있었고요. 네. 안희정 전 충남지사 같은 경우에도 네. 여비서를 8개월에 걸쳐서 4번인가를 성폭행을 했어요. 아. 그래놓고 처음에는 이거 우리 합의하에 한 거다 이런 식으로 어. 우기다가 나중에 증거들이 나오니까 징역받지 않았습니까?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김민석 뭐 예를 들면 우상호 이런 그 운동권들이 네. 한 15년 됐나요? 그때 8.15 5.18 네. 그 전야제 때 네. 여자 도우미들 끼고 그렇게 음탕하게 놀았던 것이 또 그 발견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런 좌파들 같은 경우에는 유난히 이렇게 좀 성에 대한 개념을 잘못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다. 특히 그 똥86 세대들은 저는 이런 얘기 좀 드리고 싶고. 아, 예. 네. 아, 참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용기를 내줘서 이 사건이 드러나게 됐고 아니 조국 혁신당은 조용할 날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뭐 이런 와중에 이제 네네. 딱 동일한 날이었는데 어제 제가 10시에 현장을 가보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국회의사당 공간 앞에 계단에 쫘르르 모여가지고 몇백 명인지 몇천 명인지 모르겠는데 뭐 콘서트인 줄 알았어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모였더라고요. 당원분들이 네. 500만까지는 아니더라도 500만 계셨던 분들 중에 일부 분들이 모이셔가지고 국회를 네. 꽉 채워주셨는데 이날 이제 연설을 하셨던 분들이 뭐 나경원 의원, 뭐 장동혁 대표 그리고 우리 신동욱 최고위원 등등 맞아요. 많은 분들이 연설을 해주셨는데 마지막에 이제 연설을 하기 위해서 연단에 오른 장동혁 대표가 네. 후보 시절에서 당대표에 당선됐을 당시 무도한 이재명 정권을 무너뜨리겠다라고 발언을 했었잖아요. 근데 그 이후에 굉장히 뭐 일파만파 언론에 보도가 되고 나서 네. 그 다음에 어떤 행보를 보이느냐 이런 발언을 이제 안 하진 않을까? 당대표가 당선됐기 때문에 이제 조금 몸을 사리지 않을까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했는데 네.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이날 네. 이런 말을 또 했다라는 거예요. 맞아요. 오늘은 무도한 이재명 정권을 무너뜨리는 첫날이다라고 하면서 맞아요. 2025년 9월 4일이라고 딱 날짜까지 못 박았어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분위기가 후끈후끈 달아올랐는데 장동혁도 대표스럽죠. 네 정말 네네. 어떻게 평가하세요? 뭐 국민의힘이 이렇게 정말 강력하게 장애투쟁을 펼친 것이 한 6년 정도 됐다고 선배님들이 많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6년. 네. 네. 애초에 뭐 여기 다 율석 출신이고 너무 국민의힘은 투쟁이나 이런 거 안 하는 거 아니냐, 다 점잖 빼고 있는 거 아니냐. 특히 최근 같은 경우에 너네 왜 안 싸우냐 이런 것들로 답답해하셨던 당원분들이 아마 많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렇게 이때 당시에 그 국회 앞에 한 1만여 명의 당원들이 또 운집을 하셨다고 해요. 네. 아마도 민주당뿐 아니라 우리 국민의힘 당원분들도 국민의힘이 이렇게 장동혁 대표를 중심으로 똘똘 뭉쳐서 단일 대우로 좀 잘 싸우는 모습을 보고 좀 많이 놀라셨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이 규탄 대회가 열린 이유는 사실 단순합니다. 네. 특검이 지금 2달 동안 국민의힘을 탈탈 털고 있고 사실 2달이 지났으면 벌써 털만큼 털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직접적으로 어떤 계엄에 개입했던 연루됐던 네. 증거들이 하나도 나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마음이 급해진 겁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정말 무도하게 원래 특검을 들어왔던 것보다도 훨씬 더 말도 안 되는 영역으로 특검을 확장시켜서 예를 들면 지금 벌써 사퇴한 지 9개월이 넘은 추경호 원내대표를 압수수색하겠다면서 지금 당대표 원내대표실을 지금 압수수색하겠다고 들어온 거거든요. 국회 네. 안까지 진입을 하기도 했었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 때문에 이 국민의힘에서는 장동혁 대표를 위시로 해서 네. 이런 특검의 무도함을 국민들에게 좀 알리기 위해서 이렇게 장외투쟁을 한 것으로 보이고 저도 여기 있었는데 이 사진들을 쭉 보니까 네. 너무 저도 이제 국민의힘이 정말 일하는구나. 제대로 싸우는구나. 맨날 굉장했습니다. 무기력하게 자빠져 있었는데 이제 좀 하는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조금
전투력이 저도 많이 오르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저도 그 사실은요. 네. 이 국민의힘 취재를 제가 많이 하잖아요. 네. 그러면은 막 여러 가지 활동도 많이 하시지만 네. 아무래도 그 뭐 전체 회의라든지 최고위원 회의라든지 이런 거를 많이 하시게 되고 네네. 그런 현장을 많이 담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제가 출근하는데 비가 굉장히 많이 내렸어요. 그래서 네. 우산 쓰고 가는데 막 시끄러운 거예요. 국회 들어가자마자. 국회 앞에? 그리고 막 네네. 사람들이 엄청 많이 모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막 심장이 막 맞아요. 뛰기 시작을 하면서 뭐지 뭘까 이러면서 딱 갔는데 사람들이요 우산을 막 쓰고 있다가 비가 오는데도 우산을 다 내리고 비를 맞아가면서 당원분들도 그 상황에 있고 기자분들도 막 비를 맞아가고 있고 이런 이 현장의 그 열기가 네. 저도 이제 기자 생활 한 지 얼마 안 됐지만 물론 뭐 아직 1년밖에 안 됐지만 하면서 뭔가 웅장해진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국회 앞에서 했던 것도 사실은 굉장히 또 유의미했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 지금 민주당이 입법부, 그러니까 국회의 다수 의석을 확보함에 따라서 네네. 그를 가지고 사법부, 행정부, 심지어 이번에 방송법을 통과하면서 방송, 검찰까지도 휘두르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사실상 몇몇 국회의원들, 몇몇 정치인들은 이제 남은 건 사법부밖에 없다라고 하시던 와중이었어요. 네. 최근에 법사위 사건도 그랬었고. 네. 그런데 우리는 아직 이게 개헌 저지선을 넘니 안 넘니 이런 걸로 싸우는 게 아니라 우린 여기서 버티고 계속해서 국민들께 알릴 거다. 국회를 우린 지킬 거고 이 입법부를 지킬 거다라는 그런 의지가 또 국회 앞에서 하는 것만으로도 또 보여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방금 법사위 말씀하셨으니까 네. 법사위 얘기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뒤에 여러분 사진 보이시죠? 지난 2일 추미애 위원장이 나경원 의원의 간사직 안건을 상정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여기에 이어서 바로 다음 날인 3일에는 작년 예산을 심사하는 소위원회에서 시작부터 위원장이 무능한 내란 정권이 나라 곳간을 비웠다라고 발언을 하면서 분위기가 굉장히 험악해졌는데요. 또 4일에는 검찰개혁 공청회에서 헌법학자가 검찰청의 명칭 변경은 위헌이라고 하니까 추미애 위원장이 법률로 변경 가능하다. 설전이 계속 이어진 거예요. 그래서 야권에서는 이제 추미애 위원장이 법사위를 아수라장으로 만들고 있다. 네. 추미애 위원장이 원인이다. 이렇게 보고 있던데 좀 구체적으로 어떻게 보세요? 추미애 위원장이 작전을 잘 짠 거죠. 본인이 트롤 짓을 하는 건지 원래 트롤인 건지 모르겠지만은 그 자리에 추미애를 잘 임명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네, 네. 근데 저희가 사실은 조금 제가 요즘에 언론사 기자들이랑 뭐 밥을 먹거나 자리를 할 때 계속 요청하는 것이 네. 이렇게 아수라장이 되거나 뭐 말 어떤 그 꼬투리를 잡았고 그걸 기사를 쓰지 말아달라. 우리가 자꾸 이렇게 시끄럽고 이런 것들을 썼을 때 이런 대중들이나 국민들이 클릭 수가 많아지니까 그걸 쓰는지 모르겠는데 다 그런 것만 쓰더라. 저희가 지금 본질을 봐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 네. 이 추미애 위원장이 법사위에서 사실 독재적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것 자체가 지금 부각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 지금 난장판, 아수라판이 되는 것들만 계속 뭐 나경원 의원이 뭐 초선은 가만히 있어요. 사실 이 보도 자료가 이 뉴스들이 훨씬 많이 나오고 추미애 위원장이 그런 독재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그 본질에 대해서는 뉴스가 안 나가고 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기자님께도 요청드리고 싶은 네. 거지. 뭘 써야 되냐면 첫째로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국회 측 간사 선임을 안 했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원래 이제 국회법상 이 교섭단체 측 간사 선임은 그 해당 정당에 있는 겁니다. 이거는 그 법사위원장이 왈가왈부할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일정만 잡고 안건만 잡으면 되는 건데 안건을 넣었다 뺐다 하면서 장난질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가 왜 이러냐? 전 처음에 네. 장난하고 있는 건 줄 알았는데 네. 이분 입장에서는 벌써 1극 체제가 된 거예요. 야, 우리가 1극 체제로 우리가 일당 체제로 국회를 운영해 나가고 우리가 만들고 싶은 법 다 만들어 나갈 건데 너네가 왜 의견 내고 뭔 간사야? 스케줄을 왜 너희랑 같이 의논해라는 생각이 기저에 깔려 있지 않으면 이런 행동을 할 수가 없다. 네. 만약에 그런 행동이 아니었다. 네. 그런 의도가 아니었다라고 하면 양아치죠. 네, 그런 것들이 있고 두 번째는 네. 이 법안 심사 시 법사위에서는 이 의원들 모두에게 무제한으로 토론권이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반론을 제기하거나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근데 네. 지금 법사위가 어떻게 돌아가냐면요. 추미애가 법안을 상정한 거를 발표를 합니다. 네. 그런 다음에 갑자기 의의 없으시면 표결하겠습니다 이래요. 그럼 2m 앞에 보통 저희 법사위 보면은 저희 의원들 쭉 민주당 의원들 쭉 네, 앉아 있지 네. 않습니까? 의의 있습니다 하고 막 소리를 질러요. 2m 앞에서. 의의 없으시네요. 의의 없으신가 표결하겠습니다. 땅땅땅 이래 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경원 의원이랑 뭐 여러 의원들이 지금 앞에 나와서 이거 지금 뭐 하시는 거냐. 이런 식으로 진행하면 안 된다. 진행하지 네. 마셔라. 라고 하는 것들이 아수라장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게 제지가 되지 않으면 추미애 의원은 계속 아수라장인 상태면 결국 쌍방이 싸우고 있다는 프레임밖에 안 잡히지 않습니까? 네. 추미애 의원이 이런 폭거를 저지르고 있고 자기들이 법을 만드는 일들만 계속 하고 있다. 이것들이 미디어에 노출돼야 된다라는 것이고 세 번째는 네. 민주당 의원들이에요. 거기 법사위에 들어가 있는 민주당 의원들은 네. 자기들이 어쨌든 의결 정족수를 쭉 채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우리 당이면 다 찬성 표결. 쟤네 당 국민의힘이 그 법안 낸 건 아니면 개혁신당이 법안 낸 건 다 반대를 시켜요. 네. 내용도 안 봐요. 국회의원은 한 명 한 명이 다 헌법기관이거든요. 근데 이들이 어떻게 이래놓고 국회의원이라고 밖에 말할 수 있냐. 저는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고 네. 이 추미애나 여기 민주당 의원들이 왜 이렇게 하냐. 거기 카메라들이 쭉 깔려 있어요. 방송사 카메라니 뭐니 다 깔려 있는데 기자들이 그 기사를 안 써요. 이 본질적인 기사를 써야 되는데 싸우는 그 한마디 한마디 뭐 초선이랑 한 게 뭐가 중요해요. 그 초선 의원은 가만히 있어요.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있습니다 하는데 그냥 진행할게요. 딱딱딱 이거 할 때 나와서 나경원 의원한테 갑자기 저쪽에서는 행동대장 같은 애들인 거죠. 들어가세요. 뭐 하세요. 이 짓 하는 애들이에요. 이 짓 하는 애들 지금 의원직에다 박아놓고 지금 국회를 그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것은 이건 민주주의도 없는 것이고 국회도 없는 것이고 이거는 민주당에서 애초에 지금 저희가 이재명 정부 들어서 나중에 독재 정권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지금 고민들이나 네. 저한테 많이 물어보세요. 네. 근데 이미 그게 진행되고 있다. 지금 방송법도 넘어가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들을 저는 좀 말씀드리고 싶고 그래서 지금 결과적으로 제가 좀 충격적인 것들을 말씀을 드리면 네. 하나만 더. 지난 그 19대 20대 국회에서 이렇게 지금 손들고 표결하는 방식으로 법안이 통과된 것들이 네. 총 17건입니다. 8년 동안. 네. 근데 지금 21대 민주당 들어서 네. 9개월 동안 제가 알기로 130건 정도를 법을 찍어냈어요. 만들어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좀 쉬운 말로 계속 설명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 그냥 이렇게 있다가 의자 너무 높네? 의자 제한법. 그러니까 국민의 마음에 안 드네? 모헌법 다 통과시켜요. 그러니까 법이라는 것은 사실은 수많은 사고와 수많은 논의와 수많은 네. 전문가들을 또 부르고 그들과 수기를 거쳐서 이 법이 앞으로 미치게 될 어떤 다른 외부 효과들 혹은 파장 효과들 이런 것들을 다 검토해 보고 나서 그제서야 그 보고서를 가지고 법안을 상정하고 그것이 통과되는 것인데 얘들이 그냥 올리는 거예요. 미친 거 아니에요 이거.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권력을 가졌을 때 네. 어떻게 행동하느냐가 어떻게 보면은 정말 그 당의 본심이다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적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전에도 그렇게 물론 이론상 할 수 있죠. 근데 그게 말이 안 됐던 것이 민주당이 그렇게 하려고 해도 민주당 내에서 바른 목소리를 내는 의원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네네. 근데 이 의원들이 왜 없어졌냐? 이재명 대표가 당대표 시절에 연임을 하면서 자기한테 연임 왜 하냐? 왜 독재하냐? 이런 식으로 그 인선하면 안 되지 않냐? 네 변호사 여기다 5명 국회의원 꽂으면 안 되지 않냐? 이런 바른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 다 수박 취급하면서 숙청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훈련이 된 거예요, 지금. 야, 잘못하면 너네 벌 줄게. 너네 숙청이야. 잘한다? 그럼 내 변호사들 봐. 내가 다 고위공직에 올려놨잖아. 이런 것들을 계속 보여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지금 당대표로 연임하고 지금 대통령 돼서까지도 훈련을 시키다 보니까 민주당 내에 어떤 사람들이 남습니까? 추미애, 최민희 이런 사람들만 남는 거예요. 와가지고 그냥 눈 가리고 아웅이나 하고. 근데 제가 여기서 되게 아쉬운 거는 네. 사실 펜앤마이크는 뭐 정말 뭐 어디 뭐 좌파 매체나 좌파 언론에 막 이렇게 돈으로 막 설득이 되고 사실 이런 업체가 아니잖아요. 정말 자유와 정의와 자유 대한민국을 위해서 싸우는 언론사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언론사들 자체가 기조가 자꾸 그런 조그만 이슈들에 자꾸 포커스온을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다 그 기사를 쓰는 거예요. 특히 요즘에는 통신사라 그래서 통신사 뉴스들이 좀 돌다 보니까 통신사가 뭐냐 하면 이제 기자들이 모든 기사를 다 취재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통신사라고 기사를 그 정보 소스들을 좀 뿌려주는 데들이 있어요. 뭐 YTN도 있고 뉴시스도 있고 뉴스원도 있고 이런 기사를 가지고 활용해서 쓰는 기사들도 많다 보니까 요새는 그냥 기사 자체가 다 일원화돼요. 이 법사위원회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지 뭐가 문제인지 이런 것들을 고찰해서 쓰는 것들이 아니라 제가 기자들 뒷싸면 안 될 것 같은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네, 저도 이제 기자니까 열심히 해보도록 하고요. 사실 그 지나가는 얘기로 말씀을 드리면 제가 오늘 과방위 회의를 들어갔잖아요. 예, 예. 과방위 들어갔다 왔는데 예.
이제 과방위 회의에서 뭐 최민희 위원장이 있고 김현 간사가 있는데 네. 이제 그분들 두 분이서 이제 같이 합체로 야. 방송 3법도 통과시키셨고 이번에 시청각 미디어 설치 법안도 하려고 하시잖아요. 네. 근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반론을 하는 이제 국민의힘 의원이 이야기를 할 때는 그냥 안 듣더라고요. 네. 핸드폰 보고. 그래서 약간 이게 굉장히 골이 깊어졌구나. 네. 이게 싸움이 아니라 단순 싸움이 아니라 그 무시 차단이라고 해야 될까요? 좀 상당히 슬펐고 보면서 뭐 기사거리는 아니긴 한데 어쨌든 네. 말씀 들어보니까 물론 뭐 추미애 위원장처럼 그런 느낌은 아니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기본적으로 사이가 좀 많이 멀다. 근데 그리고 저는 이거 골 차원이 아니라고 봅니다. 음. 그러니까 국회의원이라는 건 국민들을 대신해서 네. 선출된 개개인이 다 헌법 기관입니다. 그러면 음. 올바르게 정치를 해야 될 책무가 있는 것이고 그들은 국회에 와서 국회의 법을 따라야 되는 것이고 네. 여당이든 야당이든 서로 어느 정도 기본적인 협치는 필요한 것입니다. 네. 근데 그런 것들도 지키지 않는다는 것은 애초에 정치인으로서의 책무를 완전히 망각한 그런 정말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하면 제가 이름 말씀 안 하셨으니까 쓰레기 같은 사람이 아닌가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네. 우리 변해보자님이 보도 지침 내려서 기자들 받아쓰기에서 뿌리라는 네. 거지라고 하시는데 아하. 글쎄요. 어쨌든 열심히 저도 해보도록 해야겠네요. 독립, 성장, 역전, 패는경제TV 권미란입니다. 8월 25일 매일 저녁 8시 경제독립 8시 라이브 방송이 시작됩니다. 대형주 블루칩 발굴 전문가 이정호 멘토, 테마 선점 전문가 이주호 멘토, 글로벌 자산 배분 투자 전문가 문서진 멘토, 삼박자 매매 월드바겐헌트 송동현 멘토, 실전 초고수들과 함께 만들겠습니다. 여러분의 투자 라이프를 180도 바꿔줄 경제 라이브, 경제독립 8시, 매일 밤 8시에 뵙겠습니다. 펜앤마이크와 광동이 함께 준비한 초저분자 콜라겐으로 피부 속까지 촘촘하게 관리하세요. 하루 두 알로 피부 보습, 탄력 개선, 체내 흡수에 용이한 저분자 PC 콜라겐, 부원료 또한 탄탄하게 펜앤마이크 TV 단독 할인 1개월분 한 박스에 13,000원, 3개월분 3박스에 30,000원. 펜앤마이크 구독자 전용 댓글 상단 할인 링크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전화 문의는 1661-6915, 전화 문의는 1661-6915. 펜앤마이크와 광동이 함께 준비한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순간 풍성하게 광동 효모 비오틴 하루 한 번으로 가득 채우는 에너지 600mg 맥주 효모 함유 목 넘김 좋은 알약 타입 펜앤마이크 TV 단독 할인 1개월분 한 박스에 15,000원 3개월분 3박스에 35,000원. 펜앤마이크 구독자 전용 댓글 상단 할인 링크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전화 문의는 1661-6915, 전화 문의는 1661-6915. 펜앤마이크에서 추천하는 영상도 보고 가세요. 다른 영상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